네, 오늘은 2025년 3월 19일이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갈등의 극에 달해 있고 백척간두의 국가적인 위기에 이르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뒤에 현수막 보다시피 너무 멋있는 제목 아닙니까? 글로벌 체제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자유연대 그리고 국민대 토론회, 참 멋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라면 적어도 앞날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또 디테일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마땅할 건데, 하지만 현재 당장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야당 민주당 주도하에 입법 폭주와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현재 비상기업 선포되었고, 현재 100일 동안에 넘긴 동안 이 기간 동안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비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시급한 미국 대통령도 그 사이에 바뀌고 또 엄중한 한미일 그리고 그에 맞선 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이 속에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나와야 되겠지만, 오늘 당장 국민들은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쪽 절반, 반대하는 쪽 절반에서 서로 갈등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갈등의 상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상징적인 내용이 오늘 3월 19일 오전이었지요. 뉴스 속보를 통해 저도 너무 놀란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 오늘 제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기를 최상목 직무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서 체포 가능하다. 몸조심하시길. 이런, 정말로 과연 이게 거대 민주당의 대표로서는 할 이야기인지 너무나 이 뉴스 보는 순간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니까 누구든지 잡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 듣고, 이것은 최상목 대행이라는 그런 높은 곳에 있고 또 권력 있는 분한테 심지어 이 정도 할 말이면 일반 힘없고 돈 없는 백성들 국민들한테는 누구든지 협박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적나라한 대표적인 오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겁니다. 전 국민들이 두 조각 나뉘어져서 싸우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2030 세대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민주주의의 중요한 법치주의, 공정, 상식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금방 이재명 대표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협박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공포감이 느껴지고 너무나 이게 민주주의에서 나올 만한 말인가 소름 끼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최상목 대행은 분명히 현재 탄핵 소추 중에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빨리 헌법재판관 46도 임명해라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협박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의 모습이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대통령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끌어내라 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아니든, 민주당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하면
바로 민주당에서는 금방 이재명 대표의 표현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오직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재명 대표는 오직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계속 다가오고 있고 그 속에서 대통령 한번 해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자기 목표는 오직 대통령 해먹기 위해서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법이치고 공정과 상식은 필요 없다라는 그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가장 대항마인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재명과 더불어서 그 충성파들 친명파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법치 필요 없고 그 내용으로 정당이 드러난 게 비상기업 이후에 보시면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 또 서부지법에 말도 안 되는 또 역시 법을 어겨가면서 영장 발부되고 또 헌법재판소에도 현재 국민들 전부 다가 지금 그 하나에 다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손실, 대외적인 국가적인 신인도 추락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공수처다, 서부지법이다, 사법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다, 성환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 대통령이 해먹기 위해서 공정과 상식이 다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역시 과거에 민주당이 해왔던 모습이 원래 모습이 뭡니까? 그 민주당은 원래 YS와 DJ를 잇는다고 생각했을 건데 그들이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게 무엇인데요? 민주주의 실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일당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민주당에서 추구했던 민주의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오직 지금 법도 다 없애고 다 깨고 협박하고 카카오톡 협박하고 똑같은 모습이 오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협박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저는 모든 국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곧 있게 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모든 국민들을 두 조각 나 있는 이 국민들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를 다시 발전시키고 또 그 국가의 미래라 볼 수 있는 2030 세대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그냥 우리는 억지가 아니라 법에만 따라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진 바로 주석서를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의결 정족수가 바로 그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을 대행했으니까 의석수 국회 재적의원의 절반이 아니고 바로 3분의 2, 200석을 넘어야만이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데 과반수 넘어서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잘못되었고요. 분명히 그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있게 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냥 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우리가 억지로 윤 대통령 기각시키거나 각하해달라는 게 아니지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석서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그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로 헌법재판소에 오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많이 훼손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10가지 정도 넘는 헌법재판소에 바로 법을 어겨가면서 진행된 재판심리 과정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국회에서 우리가 여기에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넓게는 의원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때 전부 다 내란죄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까지도 그래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넘겼을 때 그 내란죄를 빼고 지금 재판심리가 진행됐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권위자 허영 교수님 말씀대로 본질적인 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 비중을 차지하는 내란죄를 빼고 지금 헌법심리하니까 이거는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은 그냥 각합니다.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도 분명히 나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질적인 내용이 빠지게 되면 각하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냥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누굴 편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법에 따라서 결국은 탄핵은 각하되거나 또는 기각되가 직무 복귀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뭐겠습니까? 빨리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 많은 정치, 경제, 사회 이 갈등이나 이거 되살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1단계는 그렇게 해서 지금 무너져버린,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공수처다, 선관위다, 헌법재판소다, 그리고 사법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1단계 우선할 일이고요. 2단계는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에 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합니다. 그들은 힘없고 돈 없고 부모 잘못 만나더라도 누구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누구나 다 자유가 넘칠거리는 이런 대한민국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치가 살아나고 자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고, 그래서 자유라는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마 그들이 원하는 두 번째일 겁니다. 3단계에 가서 이제 이 제목에 부합되는 대로 그 두 가지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 그래, 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중국과는 얼마나 우리가 실리적인 걸 추구해야 되며, 저 북한에 지금 현재 포기하고 하지 않는 핵무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남북 간에 결국은 평화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통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전 세계 평화에 우리가 기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그리고 지하전 하는 데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희생한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바로 공산당 막아내고 산업화 일궈내고 YS와 DJ 덕분에 민주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 더 글로벌적으로 성장하고 21세기 첨단 디지털 최고의 전 세계에서 지금은 국력이 6위라 합니다만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4위를 넘어서 바로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벌금 갈 만큼 하면 또 미국이 또 화낼지 모르니까 미국 다음으로 2등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실제로 우리나라 나온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거처 시대라는 게 바로 어떤 미국 책에 나온가 그런 겁니다. 거쳐가는 게 바로 2030년 지나고 나면 거처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 네 나라가 세계 메인 네이가 되는데, 거처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앞에 G는 바로 점은 독일입니다. 그리고 U입니다. U는 USA 미국입니다. 그리고 처할 때 T가 바로 터키, 튀르키예인데 뜻밖의 서남아시아의 오스만 제국의 후손 바로 튀르키예가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거처할 때 맞아 S입니다. GUT에서 S가 바로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가 교수님께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곧 2030년대 오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4위 강대국이 된다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머리에 맞대고, 이 최고의 전략가도 여기에 권력이 있는 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곳이고 여기에 국민의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멋진 법을 만들고, 그래서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뻗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기업가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고 청년 세대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하다 실패하면 다시 또 기죽지 말도록 또 스포트 해주고, 남녀 관계는 바로 갈등과 패미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애 많이 낳고 출산 장려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청년들에게 그런 대한민국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평화에도 기여하고 글로벌 속에서 경쟁 속에 살아남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은 두 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결코 우리가 이번에 봤듯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일본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일본 정치를 보시면 수십만 명 탄핵을 찬성하던 반면 모이는 집회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모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도 애국심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도 애국심을 가졌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리키고, 지금은 이렇게 서로
서로 갈등이지만은 이 고비가 지나고 나면 제가 바라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위기란 말이 원래 위험과 기회의 합성 아닙니까? 이런 위험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 계획에서 이제 탄핵정부 지나고 나면은 찬성했던 반대는 넘어서 모든 국민은 하나다, 이렇게 다시 화합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탄핵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당장에 이재명 이런 사법 리스크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부적 공정과 상식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극복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통합되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2002 월드컵 때 4강 갈 때처럼 똘똘 뭉치고 IMF 외환위기 때 금모균도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의 바로 기재에 깔려있는 애국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걸 성계시켜서 이번에 위기, 한번 말하면 이 위험스러운 이 갈등 상황이 이번만 잘 극복하고 나면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께서 주도해 주시고 입법해 주시고, 저는 청년들과 함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2030 청년들에게 이번 이런 탄핵 정부에서 서로가 탄핵 찬반에 의해서 나뉘어졌지만은 절대 상대와 혐오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 폭력을 조장한 지 다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약간 생각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탄핵 찬성하는 든 반대하는 든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발전을 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월드컵 때 우리가 2000 월드컵 때 모였던 것처럼 IMF 때 극복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이번 잘 극복해오고 난 뒤에 한 뭉쳐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더 강력한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 저 시대의 매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절대 대한민국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